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인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 안에 국가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주민 소통가로 활동 중인 건국 양산 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원의 궤와 현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북구의 정원개발 선정지에 대한 인공준설, 공간 조성개발, 타기관과 시민단체 협조, 월산보 처리와 세 번째로 정원 조성 시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북구가 한 걸음 발전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문명의 발전은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워터프론트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워터프론트란 사전적으로 바다, 하천, 호수 등 도시의 수변 공간을 의미하며 수변에 접하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수변이라는 지리적, 기능적 특성을 가진 장소로서 도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의 친수 공간을 의미합니다.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여가 등 다양한 도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과 여가라는 용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본 건축학회에서는 워터프론트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수변 공간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으로 시민에게 안정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수변 공간은 도시의 역사, 문화 중심지로 가치를 가지며, 끝으로 획일적인 도시 환경의 내륙과 다르게 한쪽이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 양호한 조망권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워터프론트가 가지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항만, 운송 등 전통적인 기능과 레저, 문화, 상업 등의 친수 기능을 복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내에서는 순천 정원박람회와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북구 경우 하천과 수변인 영산강을 끼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는 수변 공간, 친수 공간으로 여가와 문화로 개발과 자연 친화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산림청 계획 사업인 도시숲 경관 정원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정원으로 도시 녹색 생활공간으로 전환 목표로 정원 인프라 지속 확대와 조성, 운영관리 품질 제고와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으로 국민 체감과 활동을 확대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워터프론트의 이론적 근거로 관광이 주민 여가시설의 국내 사례를 보며 기본적인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원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구정 질문은 북구 주민의 행복 추구권과 영산강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고자 한 제안임을 알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원의 개요와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정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목원 정원법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로 개발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그래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담양에 있는 소세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원으로 보면 가정 정원, 그다음에 베리사체 뭐 궁전 이런 것들을 정원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원은 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다양하게 조성, 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산업과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의 국가 정원은 어디인지 관광객 수를 알고 있는지요? 네, 국가 정원은 전남 순천만, 그리고 울산광역시 태화강 2개소이고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은 2023년 기준은 순천만은 약 778만 명, 태화강은 약 244만 명이고요. 이 출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YTN 뉴스 2024년 10월 뉴스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은 약 1,000만 명, 울산시 관광객은 약 550만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정원 사업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순천 박람회는 1,000만 명이 와서 전국의 1위 관광 코스가 되어 있는 걸로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구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영산강 Y 프로젝트가 있지만 건국동 주민 요구와 국민들이 여가 시설의 부족에 대해 북구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Y 프로젝트의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런 먼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제안한 이런 곳에 지방 정원에 혹시 타 지자체가 잘 되고 있는 지방 정원의 사례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정원을 시작한 울산시 태화강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2019년도에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고 6개의 주제정원과 다양한 축제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전남 담양의 중록원은 기존 운영 상태에서 2019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원의 등록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근교지 여가처 제공, 관광객 유치, 도시 이미지 향상,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관광객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치로 보면 네. 전남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천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연간 4,116억 원입니다. 태화강은 1,600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 정원 박람회가 지역사회와 또 국가, 시민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환경이 좋은 영산강이 근접해 있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중록원이나 이 가까운 이번에 이제 구례 정원이 돼 있는데 북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 추진 중인 무등산 권역의 호수 생태원 지방정원과 더불어서 영산강 지방정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다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북구는 문인청장 재임 시에 8개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 본 의원이 제안한 영산강 지방 정원 사업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의 느낌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편안하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주광역시 북구에 이 지방정원이 들어선다면 경제적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구정 질문서 요지서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원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원의 시설 및 기준 등록 요건을 43만 구민과 유튜버 시청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방청객까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하는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총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중에서 녹지 면적이 4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제 체험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안내실 및 관리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과 총 면적 중 녹지 면적 40% 이상, 그 다음에 일부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체험시설, 관리실 등인데 맞죠? 방금 발언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네. 뭐 혹시 면적과 시설이 되면 지방정원 선정에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것만 돼 있다 해서 저희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전담 조직과 정원 10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의 전문 관리인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예. 2024년 산림청 도시수배 환경 그 상황을 보니까 전담 조직 및 지방 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의원님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이제 절차상에 관계된 것은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럼 다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적, 녹지 총면적, 전담 조직, 조례가 정비되었다 할지라도 수목원 조건법 제18조 4항의 정원의 등록에 보면 지방정원 등록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절차로는 북구청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주광역시가 등록 검토 후에 등록증을 교부받고 북구청이 정원 운영 관리하되 산림청의 품질 평가를 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이 준비가 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정원은 시군구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후에 산림청에 등록사항을 통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 3년에 한 번씩 산림청에 정원 운영 네, 관리.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현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2곳, 순천 정원박람회와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입니다. 지방정원 10곳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으로 24년 1월 29일 현재 조성,
설계 포함 중인 지방 정원은 38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알고 있는 정원으로 담양 중록원과 정읍 구절초 정원입니다. 24년 10월 11일 TV를 통해서 불의 정원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께서 성공한 정원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방 정원은 경제적 가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만남의 광장, 추억이 있고 거닐고 머무르고 싶은 풍요로운 상상력을 주는 정원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의 개요와 정원 현황, 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발 선정지 질의를 4가지로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워터프론트 3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시민에게 안정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 양호한 조망권을 주는 곳,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북구,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해 했지만 이곳이 가장 적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월산보에서 전남 담양군 영산교 구간으로 본 의원은 질의리에 대상지를 수십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9평방미터로 북구는 20만 평, 담양은 19평방미터로 정원의 기준으로도 적합한 곳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에 드론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2020년과 2023년 홍수 때에 촬영된 모습, 그 다음에 겨울, 이곳의 환경인 겨울, 이거를 우연히 이렇게 현장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촬영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분을 제공해 준 촬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곳은 월산모에서 위에 담양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영상입니다. 방금 대나무 숲이 담양 습지에 관한 현상입니다. 이곳이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겨울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지미 쉼터에서부터 영산강 습지까지 촬영된 겨울철 동영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혹시 홍순환 사진을 전체 우리가 이 구역의 홍순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울철에 이 강을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을 요즘에 이제 드론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43만 구민과 시청자와 방청객과 1700 공직자와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정원 여행을 함께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지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야기 보따리인데요. 3가지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보따리는 2018년 11월에 발간된 광주 북구 지산 향토지리지 후삼국 시대의 인물인 견훤의 탄생설화가 13세기 승려인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화를 소개한 이유는 견훤의 탄생이 광주의 북쪽이고
이곳이 바로 생룡동입니다. 용은 왕을 뜻하는 곳으로 지금도 동 이름이 들어가는 구룡 마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영산강은 담양추월산에서 발원하여 130km를 내달려 영산각 하숫국을 통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19세기까지 목포에서 영산포 줄기를 거슬러 올라 용산교 다리까지 작은 돛담배들이 실려온 갖가지 물품을 사고 파는 문물 교환하는 나루터로 건국 신용동이 소재인 용강 나루터, 용산 나루터, 거진 나루터, 복룡 나루터, 월복 나루터가 실제 존재하였습니다. 조선 대원군 시절 1860년부터 70년대 도시의 발전과 교통의 편리로 다리가 세워지면서 나루터가 사라졌으나 19세기 비변사의 방안지도와 선해청의 자료인 호남청 사례에 나룻배 일척이 있었고 5년마다 수리 10년째로 새로 건조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는 1950년부터 70년 후반까지 생존하신 지역 선배님들은 용산교 아래는 물이 맑고 깊어 용전마을, 진해마을, 지산마을, 이반마을, 수곡마을, 금당마을, 해산마을, 담양수북, 대전, 실용마을 등등 자연 불학 청소년들이 수영도 하고 친구들의 만남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문인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네. 설화적 사유, 나루터의 역사적 배경, 네. 광해 과거와 모습, 추억의 만남의 장소, 네. 맑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이곳이 영산강의 지방정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께 뭐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영산강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들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접목해서 주제 정원으로 이렇게 테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칭찬해 주니까 내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먼저 선정지의 자연적 환경에서 인공 준설로 전한 질문입니다. 전남 담양군 영산교 구간은 하천 습지 국가보호구역입니다. 조리주 관찰지가 있고 대나무 숲과 생태 관찰지 등의 경관을 사진을 통해 감상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사진은 대나무 숲 위에 백로가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물가의 백로들이 논일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양 하천 습지 생태계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수닭, 삭, 기타 등 조류, 포유류, 영서류, 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식물성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담양에 이러한 것을 보고 담양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앞에서 보았듯이 홍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상류에 이 지방정원을 구정질문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상류를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펌프장이 2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에는 이걸로 인해서 물이
물 전체가 하얗게 그다음에 갈대숲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담양군이 했는 건지 농어촌 공사가 했는 건지는 제가 사실은 군에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0년과 23년에 걸쳐 홍수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담양 상류 습지에서 올산포까지는 주변 길이가 14km입니다. 영산강이 이곳에 두 가지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는 두 가지 축복에 하나는 농경지로 드넓은 축적층과 물과 풍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드넓은 평화를 주다 보니까 풍광을 주었고, 두려움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 세대를 걸쳐 5m 인공 제방을 쌓았는데 홍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이전에는 강물이 쓸려 내려가서 자갈, 토사가 자연의 환경이 제방 역할로 강의 흐름을 제어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거의 그 이전에 제방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큰 홍수가 일어났다, 피해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찾아봤으나 제가 못 봤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못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홍수가 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월산보가 195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농어촌 광사의 관리하에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국하천 일남에서 14km 이내에 영산강 국가하천은 영산강의 국가하천 1개, 4개의 지방하천인 용존천, 용산천, 진원천, 항림천과 소하천으로 용강천, 수곡천, 효령천, 용두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강에서 유입하던 물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걸로 2023년 6월 27일과 8일 사이의 피해 사진입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불예측한 호우로 국가하천의 물 유량이 대량 유입 시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서 영산강으로 물 유입이 어려운 경우, 즉 영산강 하천에 물이 차고 옆에서 차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마을 주민들의 물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요인도 있지만 확인해 보는 과정에 저도 이 과정을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생활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안전생활국장 백성입니다. 네, 국장님. 23년 홍수와 이전의 물 피해에 대해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아는 사실인데, 국장님께서는 저는 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문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수 배제 불량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약간 맛배기를 보였는데 정확한 내수 배제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류인 그 국가하천 영산강에 계획 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류인 지방하천 등은 물리적으로 배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산강에는 1개 하천과 4개의 지방하천, 소하천이 4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니 내수 배제가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이 홍수에 필요한. 기록적인 홍수가 된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정원 선정지 주변 14km 이내에 제가 알기로도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뚝 중간에
평지 작업, 도로 정비 외에는 강을 준설하거나 강 수위 조절을 위해 강바닥을 긁어 파놓는 일, 강폭 확장 정비 사업 실행을 했던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정비 사업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당시 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하천 준설과 제방 및 월산보 정비 등을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도 지금 혹시 현장에 구정 질문 때문에 현장에 혹시 가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예, 구정 질문이 있다 해서 예.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개념으로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루터가 있을 만큼 깊었고, 깊었지만 지금은 강바닥이 드러날 만큼 낮고 수질 오염도 혹시 보셨나요? 네, 보았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월산보에 또 비 온 날도 가고 그 평일날도 갔었는데 그 약간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예. 주변에 보면은 잡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녹초와 잡초들이 자라나 오히려 월산보가 주변 마을의 범람 요인으로 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물들이 제대로 강이 낮으니까 유입물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래서 강이 깊고 수영할 만큼 깨끗한 이곳을 울산 태화강처럼 준설, 즉 강바닥을 긁어내고 옹벽을 쌓고 강 수심을 높여볼 의향이 없으신지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울산 태화강입니다. 제가 서 있는 길같이 이렇게 레일같이 생긴 데가 울산 태화강은 일단 과거에는 저희 영산강처럼 건너 다녔다 건너 왔다 도강도 하는 곳도 있고 건너 왔다 건너 갔다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해설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얘기한 대로 준설 파서 제가 서 있는 레일 나무판이거든요. 그 아래 자갈 같은 이거를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벽을 세우고 그 바로 위에 사람 자전거 길을 만들고 3단 최고 위에는 사람이 거닐 수 있고 물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태화강입니다. 그 우편에 있는 것은 사진은 홍천입니다. 홍천인데 홍천도 강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중류 정도가 홍천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콘크리트나 기타 물이 잘 흐르도록 나무나 잡목들이 없이 물이 잘 흐르도록 그다음 경관이 좋게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사실은 이 사진에는 없지만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이런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로 밑에 다음 사진.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 현입니다. 저는 의정 연수를 사실은 이 강을 보러 사실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지는 않았지만 구마모토의 1680년도에 이 강을 준설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현은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에 배수로를 강 줄기 아까 제가 얘기한 소하천들이 전체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넘쳐난 적도 없고 또 넘쳐난다 할지라도 보면은 이제 높은 데는 좀 옹벽을 쌓고 이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질문입니다. 네. 우리 영산강 14 정원 박람회 이쪽 지역을 이제 향후 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렇게
자연과 인공이 함께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너무 머나먼 길이고 해서 혹시 이런 준설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산보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루를 구별해서 네. 먼저 하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영역 중에 월산보에서부터 첨단대교 이론의 약 7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하상 준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상류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그 유수의 흐름을 막아주고 지금 어로하고 여수로는 있긴 합니다만은 마가 준설 퇴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천 수위 상승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 의원님의 준설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산강 유역청의 사업과 또 영산강의 허락, 기타 또 광주시와의 협의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예산도 또 소요되고 이러지만 이게 산림청 공모 여부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현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담양 하천 습지 국가보호구역인 영산강 유역청 광주시와 협력해서 테마 공원 조성에 지방 정원 조성에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 방금 그 상류 구간도 영산강 그 환경유역청에 그 준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신용산교에서 울산보까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조성 개발을 제안합니다. 즉 제가 제안한 핵심 지방 정원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 정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저는 지식이 짧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의 내수 배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앞에서 큰 동영상을 보았듯이 홍수의 피해를 호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거를 첫 번째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20년과 23년에 되어 있는데요. 용산마을 차도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서 있고 금강유리가 큰 업체로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기계들이 지난번에 물이 넘쳐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마을, 영전마을, 지산마을, 이밤, 금당, 해산 외 월산보 주변에 입주한 사업장의 호흡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 휴게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처럼 준설을 하게 되면 나루터는 만남과 상거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천 습지, 생태환경, 카페, 노을, 조류, 어류 박물관 및 식당 이런 것이 생겨서 지역 관광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이라든지 꽃밭 조성이라든지 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을 좀 파는 게 아니라 강을 수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꽃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매력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 선정지는 산림청 도시숲 지방정원에 생명정원, 모래정원, 만남정원, 활동정원, 땅의 정원, 하늘의 정원 6개의 정원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울산 태화강도 6개의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숲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국장님 문의입니다. 아, 예. 청장님, 방금 제가, 여기를 지방정원시 세 가지 이 호흡피해, 휴게공간, 관광객 유치, 일자리, 백은성 국장이 설명했듯이 여기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43만 북구민의 염원과 청장님의 강한 추진력과 의지 그리고 1,700 공직자의 헌신과 봉사, 의회와 하나로 뭉쳐 본 의원의 지방정원 사업 제안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일단 이제 월산보에서 지금 저희들 그 북구 영산강 구간, 월산보를 포함한 그런 구간하고 또 우리 생활권과 가까운 담양습지, 영산강 청경에서 8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게 같이 묶어지게 되면은 아까 우리 담당 국장 말씀대로 지방정원의 조건에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들, 관광 또 어쨌든 이제 그 영산강이란 그 생태 보존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존하면서 네.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면서 최소한 시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담양 습지를 끌어당기면은 네. 거기에 이미 탐방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몇 가지 시설들이 이미 영산강에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서로 윈윈하고 또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Y 프로젝트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인위적인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대로 가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Y 프로젝트를 벗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태적인 그런 관광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방정원을 통해서 해 나간다면은 태화강처럼 앞으로의 국가정원 또 여러 가지 지방정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 훨씬 더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담양의 하천 습지는 보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구역 내에서는 지방 정원을 잘 구축해서 잘 가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예, 멋진 프로젝트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꼭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타 기관의 상생협조와 지역 자생단체, 시민단체 협력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지역 자생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늘 준설에 있거나 정원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순천 정원박람회와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에 발간된 책을 보니까요, 사회단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뒤를 이었던 기억으로 저는 예, 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의원이 일단 제안해보면 어떨까 하고, 예. 이거를 이제 제안해보면서 방금 얘기한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에 대한 이런 그 단체들의 설득에 대한 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산이나 바다는 근본적으로 식물, 동물들이 이렇게 식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이고, 이게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사회단체 또 환경단체, 어떤 시민의 합의를 좀 끌어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영산강 환경청이 허가청이고 또 이제 그 월산보의 관리청이 이제 우리 농진공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담양하고 담양 습지를 한다면 담양하고에 대한 지하철까지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인 그 협조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죠. 하여튼 무엇이든지 개발을 하려면 이 이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예. 것들로 만들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깊이 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그런 사회적 합의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전문가 의견들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월산보에 대한 처리 제안입니다. 네. 본 의원의 제안인 정원 지방정원의 걸림돌인 것은 월산보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주 목적으로 사실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영상 44초 빠르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월산보 아래쪽 그 상황입니다. 많은 고수부지와 물줄기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흘러가고요. 바로 위쪽이 월산보 쪽입니다. 이제 물이 차지 않으면 여기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 쪽들은 보셨듯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 드론 촬영과 함께 제가 함께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보는 연역으로 월산동, 공암동과 지하 사이에 위치되어 있고 세칭 웅천보로 하면 농어촌공사가 담양 봉산면 삼지리와 수북면 한금리 사이에 있는 보로 58년에 준공, 1970년대 200m로 현 위치에 설치, 4대강 사업으로 중축이 380m로 3번의 위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정원의 제한 목적 중 하나는 깨끗한 물을 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현 월산보를 해체하고 최첨단 보호 시스템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거는 우측 좌측에 있는 거는 유덕동 쪽 내려가면 광산하고 유덕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 튜브로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오거나 물이 하면 바람을 빼면 쭉 꺼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장성 항룡공 가동보입니다. 자동적으로 물이 홍수가 나거나 수위 조절을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 보의 역할은 담수 효과와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 월산보 아래는 방금 보셨다시피 잡목 그리고 볼품 없이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월산보는 물이 넘칠 때만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첨단보 설치 시 잡목 제거 후 물이 흐르도록 월산보에서 산동교까지 10km로 잔잔한 물이 흐르게 되면 대기열을 흡수, 기온을 낮추고 강바람을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깨끗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데 고수부지 또 확보도 용이합니다. 이 구간을 깨끗이 한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낮과 밤 북구민이 누구나 강변을 걷는 밤마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시민의 숲도 이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러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은 좀 어둡기는 하지만 밝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월산보 처리 제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 국장한테 질문하셨듯이 네. 이제 영산강의 지천인 담양의 몇 개 천들이 내수가 이렇게 불량해서 이렇게 네. 배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상은 가동보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월산보의 주 목적이 농업용수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농진청, 영산강 환경청이랑 네.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동부가 가지는 최대의 장점 또 이제 다른 어제 한편이 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가동부의 위치나 높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자연도
그리고 보호의 그 담수의 농업용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 바꾸면서 협의 예.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 아래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래쪽에 예.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예. 이러한 모습을 좀 잘 협의해 예.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앞서 미뤄들었던 이러한 지방 정원을 만들고 또 공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2023년 4년에 산림청 도시숲 제한 사업 배경 안에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이 예.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예. 지방정원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예정 사업이기는 해도 이러한 부분에 조직 구성이 가능한지와 조례, 이러한 자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구형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전담 조직을 현행 정원을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직을 이렇게 같이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전담 조직을 현재 공원 녹지가에서 어차피 산림청을 통해서 지방 정원을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일단 전담 조직을 이번에 조직 개편에 할 때 인원을 늘리면 좋습니다만 인원이 늘리기가 어려우면은 현 공원 녹지가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이름을 정원 전담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조례 제정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몇 번의 의원님들과 같이 의원입법에서도 좋고 좀 신속하게 하게 되면은 신청도 좀 빨라지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아까 담당 국장 이야기대로 지방 정원이 하나 호수 생태원이 연말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2개 이상 지방 정원을 지정한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도 영산강청 또 이제 담양군하고 같이 광역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해가면서 잘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늘 우리 조직 전담팀을 만들거나 이러면 이제 공원 녹지가에 인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뭐 전문 분야가 각자 있기는 하도 아마 계열별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잘 저 생각에 우리 청장님 이 일이 이제 어떤 때는 너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그 성향 또 효율성 네. 그다음에 좀 편의성도 좀 봐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분적 이해 상충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청 도시숲 규정처럼 자문위원회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걸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 제안한 지방정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적극 사업이고 철저하게 연구를 부탁드리고 담양군, 광주광역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사, 즉 생의 마음으로 상생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북구청과 43만 북구민은 물론 특히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10만 주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중대한 일이고 주변 일곡동과 삼각동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과 43만 북구민과 유튜브 시청자들께 감사드리며 일정상 점심 식사 시간을 넘긴 부분은
사전에 소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